캄보디아의 밤은 조용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는 지금도 누군가의 비명이 묻히고 있습니다. 거리엔 불빛이 반짝이고 관광객은 웃지만 국경과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건물들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금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잃고 이름도 잊은 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와 불법 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그 이면에는 부패와 폭력이 얽힌 거대한 범죄 구조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확인된 범죄 단지는 16개 지역, 모두 53곳에 달했습니다. 수도 프놈펜, 휴양지로 알려진 시아누크빌, 그리고 태국과 라오스 국경 근처 도시들까지. 이들 대부분은 국경과 항구를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다국적 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피해자는 한국인을 포함해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심지어 아프리카 출신까지 다양합니다. 그들은 취업을 미끼로 속아 넘어온 뒤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 채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됩니다. 도망치려 하면 폭행이 뒤따르고 실패한 이들은 팔려가거나 심지어 사라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범죄 단지들이 단속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53곳 중 33곳은 경찰이나 군이 이미 단속을 벌였지만 지금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곳은 단 2곳, 단속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18곳. 이쯤 되면 방치가 아니라 묵인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속이 나온다는 소식을 조직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오기 전에 우리는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더니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문 앞에서 신고자만 데리고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의 일부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무능이 아닙니다. 유착의 냄새가 짙습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수년 전부터 캄보디아 내 공권력과 범죄 조직의 결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의 일부 고위 관료들이 범죄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죄 단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직 상원의원 한 명은 범죄 단지를 운영한 혐의로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구출한 피해자들을 이민자 구금센터에 가둔 뒤 가족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다시 인신매매 조직에게 팔려갔다고 합니다. 구출이 곧 거래가 된 사회, 정의가 이미 무너진 현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훈센 전 총리는 재작년 인신매매 척결의 날을 8벌 20일로 지정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만이 아니라 365일 내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그 노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신매매 관련 예산은 수년째 비공개 상태. 마지막으로 공개된 2020년 기준 예산은 겨우 5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 수천 명이 감금된 나라에서 그 돈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방관의 이유를 3가지로 꼽습니다. 첫째, 범죄 단지들이 대부분 국경이나 해안가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국경을 오가는 자금과 인력의 흐름이 너무 거대해 한 나라의 경찰력으로는 제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둘째, 범죄 단지가 일부 권력층의 수입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불법 자금이 정치 자금으로 그리고 공권력 유지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현지인들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부족하고 여론 압박이 약하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인신매매의 중심지로 전락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내정 간섭으로 치부하며 반박문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일부 관영 언론은 서방 언론이 과장 보도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역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위성사진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범죄 단지의 모습이 찍혀 있고 탈출한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지금도 그곳엔 사람이 갇혀 있다고 증언합니다. 시아누크빌의 해안가 리조트. 낮에는 관광객이 웃으며 셀카를 찍는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그 바로 뒤편엔 철조망이 쳐진 회색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수십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 도박과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클릭 노동이라 불리는 범죄 산업의 최전선입니다. 도망치려 하면 폭행당하고 실패하면 교체됩니다. 그곳은 더 이상 휴양지가 아닙니다. 국제범죄의 심장부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점진적으로 개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 말 뒤에는 아무런 구체적 변화도 없습니다. 국제 앰네스티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구출된 피해자 수보다 새로 감금된 피해자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즉, 범죄의 속도가 단속보다 빠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피해자가 납치되고 또 누군가는 구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는 이미 하나의 산업,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캄보디아는 그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거점이자 시험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혹은 이 범죄 구조가 이미 그들의 경제 시스템 일부로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정의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그 어둠 속에서 진실이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 캄보디아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까요? 침묵과 방관의 나라로 남을까요? 아니면 부패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나라로 기억될까요?